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바른 수학 고병훈 선생님입니다. 이제 드디어 교과과정 마지막 해인 2027 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만 남았습니다. 오늘은 그 2027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을 위한 커리큘럼 강좌를 좀 소개하려고 선생님이 좀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벌써 1년이 다 가고 이제 수능도 다 끝났고 이제 다들 이제 면접도 보시고 이제 논술도 보고 이제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내년 거를 좀 올해 시험을 분석을 좀 하고 내년 시험을 좀 어떻게 하면 잘 볼까에 대해서 커리큘럼 좀 새로 수정을 좀 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강력한 그런 문제들과 그 다음에 내년에 강력한 그런 개념들로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많이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제가 많은 준비를 했으니까 이 커리큘럼 영상을 보시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 이제 양력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커리큘럼, 이제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을 소개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내년에 어떤 교재를 쓸 것인지에 대한 교재에 대해서 방향성을 설명을 하고, 현장 강의는 이제 어디에서 하는지, 이제 또 그것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현장 강의는 어디서 진행을 했는지를 좀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오르비에서 인강을 했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오르비에서 인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설 강의는 좀 다양하게 좀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학평과 평가원 이 모의고사는 당연히 해설 강의를 찍지만 이제 다른 덮어 모의고사도 해설 강의를 촬영할 예정이니까 그거 일정까지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전데요. 제가 올해로 지금 입시 강사 경력이 17년째입니다. 2009년서부터 이제 제가 시작을 했고요. 메가스터디에서 시작을 해서 올해도 이제 러셀에서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매년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교재를 좀 많이 연구를 합니다. 교재 연구는 뭐 누구나 어떤 선생님이나 다 하시겠지만 가장 수능에 적합하고 가장 모의고사에 적합하게 어떻게 하면 문제를 빨리 풀어나갈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2025년이죠. 6학년도 시험을 준비를 하는 학생들한테도 제가 해설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불필요한 시간을 좀 많이 줄여야지만 실제로 공통 과목에서 좀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세이브한 시간을 가지고 좀 더 킬러 문항, 좀 어려운 문항이죠. 어려운 문항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득점을 좀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발판을 마련하는 강좌다. 이제 이렇게 제가 개념을 설명하면서 막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시간을 좀 없애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이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실력을 조금씩 향상시키고 어떤 모의고사를 보던지 간에 항상 일정한 성적을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좀 가르쳐 드리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재 연구도 좀 많이 하지만 당연히 문항도 개발을 좀 많이 해서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런 기출 유형도 있지만 조금 예상치 못했던 유형이 이번에 좀 출제가 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진들과 저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해서 올해는 또 어떤 트렌드가 또 있을 거냐, 요거를 좀 한번 예측을 해서 교재에다가 좀 담아볼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현장에서는 또 학생들하고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래 이제 수험생들이 조금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조금 긴 시간 동안 그 페이스를 유지하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그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특히 뭐 각 과목의 선생님들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수학이 가장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안 풀렸을 때 좀 많이 좀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때는 잘 풀었는데 이때는 못 풀었어. 그리고 이거는 푸는데 왜 나는 2번 같은 데서 틀리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 누구나 겪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끔 선생님이 좀 많은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올해 컨셉은 뭐냐면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수업을 좀 더 진행을 해보자.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긴 하지만 항상 뒤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안 따라오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그러한 책임감과 책무를 좀 다하는 그러한 1년을 보내고자 합니다.
일단 2026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이 이미 치루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잠깐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나와 있는 미디어나 이런 거에 또는 커뮤니티 이런데 여러 선생님들께서 쓰신 글 다 여러분들 다 읽어보신 학생들도 있으실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통 과목의 난이도 자체는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특히 6월달과 9월달에 나왔던 그러한 패턴 그대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다만 딱 두 가지가 이제 변수가 있었죠. 14번과 20번. 사실 14번은 도형이었는데 그게 20번의 빈칸으로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에 출제가 됐었는데, 이 빈칸에서 도형이 14번으로 단독적으로 빠져나가면서 이제 생뚱맞게 갑자기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해설 강의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강조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빈칸 추론인 같은 경우는 제가 빈칸 추론이라고 하죠. 영어처럼. 빈칸 추론이라고 하는데, 이 빈칸 추론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위에서부터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모박스 가가 있으면 네모박스 가의 앞 문장을 또는 좀 많이 가면 앞 문단까지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 나온다라고 했었던 거고, 실제로 이번에 나왔던 가도 결국 일반항 구하는 거였죠.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었는데, 여러분들이 또 갑자기 딱 보자마자 뭐지 이런 유형? 막 이렇게 좀 생소하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국어 시간에 좀 한번 뒤통수 하는데 좀 맞으시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수학 시간에 이제 문제를 푸는데 조금의 문항 배치, 요런 거에 이제 평가원께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난이도 자체에 대한 그런 것들을 신경을 쓰기보다는 아무래도 공통 과목은 좀 문항과 문항 간의 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어렵게 느끼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도 좀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던 올해 2026학년도 수능이었습니다. 2028학년도 수능서부터 교과과정이 이제 2022 교과과정으로 바뀌면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보는 게 2028학년도 수능이죠. 그 2028학년도 수능서부터는 이제 문이과가 이제 사라지면서 대수와 미적분 1과 확통 요거 세 과목을 가지고 이제 수학 시험을 보는데, 아무래도 확통이라는 그 단원의 과목의 비중이 좀 더 높아지겠죠. 예전에 이제 2019학년도 수능까지, 20학년도 수능까지 기조를 이어오던 그런 거와 비슷하게. 그렇기 때문에 올해 확률과 통계 난이도가 조금씩 상승하더니 수능 때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제 28번 같은 경우는 좀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조금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좀 만만하게 봤던 우리 확통러의 입장에서는 28번에서 그냥 뒤통수를 세게 한번 맞으셨을 것 같아. 오히려 29번의 정규분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28번에서 세게 맞다 보니까 이제 좀 멘탈이 좀 나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확통을 준비하시는 확통을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당연히 수특 수화는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도 좀 한 번씩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 시대의 흐름 자체가 앞으로는 확률과 통계가 이제 문이과 공통으로 다 들어가는 이제 수능 시험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중요성이 좀 더 높아질 거다. 그러면 아무래도 난이도를 조금 더 출제자께서 좀 조절을 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신 분들은 좀 더 깊게 올해는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9월 평가원과 작년 수능하고 굉장히 2025학년도 수능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다라는 평가입니다. 특히나 올해 2026학년도 수능은 사실 2025학년도 수능보다는 28번 문제가 조금 더 쉬웠다라는 평가가 좀 지배적입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이제 대부분 나와서 이제 평가한 사람들의 입장이고,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을 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등급 컷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보니까 100점도 거의 표준점수 141점으로 거의 비슷하고 1등급 컷도 131점으로 거의 지금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적분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워지진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제가 이제 초반에도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평, 9평 하면서 27, 28, 29, 30 이런 난이도로 조금씩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물론 9평에서는 27, 28, 이제 29, 30 이렇게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내년도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미적분에 대한 난이도는 조금 더 상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적분 선택하신 분들도 역시 좀 잘 깊게 공부를 좀 하시면서 예전 기출도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8학년도, 19학년도가 특히나 좀 어려웠죠. 17, 18, 19학년도 그때 기출들도 한번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분석하시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죠? 기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멀하게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구평이 조금 더 어려웠었기 때문에 사실 구평에 비하면 조금 더 난이도가 조금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기하 같은 경우는 선택 인원도 좀 적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고3 학생들이 좀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평면 벡터하고 정사형이 어쨌든 28번, 30번 이렇게 위치가 됐었는데 2차 곡선에 관한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차 곡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당연히 맞춰야 되고 대신 빨리빨리 푸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평면 벡터의 내적이라든지 아니면 공간 벡터의 정사형, 이제 28번 같은 문제 있죠.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3D를 2D로 바꿔서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2026학년도 수능이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2027학년도에서는 공통 과목도 당연히 지금 공통 과목이 좀 더 라이트하게 문제가 출제가 됐다 해서 조금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특히 21번 문제를 보셨듯이 21번 문제가 꽤나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15번보다 21번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수투에 좀 더 비중을 많이 싣는 건 맞아요. 그러나 22번이 지금 수열 문제가 좀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또 수열을 또 공부 안 한다. 이러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22번은 또 지수로고야.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안 되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기존에 해왔던 대로 공부를 하시고 깊게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통 과목을 얕보시면 안 됩니다. 평가원이 문항과 문항 간의 배치로 조금 당황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갑자기 또 난이도를 확 올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학년도 수능을 보시면서 2027학년도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많이 준비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 과목도 열심히 깊게 공부하셔야 되고 선택 과목도 역시 열심히 깊게 좀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27학년도 수능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바쁘고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제 이제 전체적인 커리를 올해는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작년에 이제 인강했을 때 커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당연히 이제 겨울방학 때 1월하고 2월 달에는 개념 강좌를 하는 게 맞습니다. 개념은 이제 제가 올해는 확통 강좌도 좀 깔았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확통 선택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통 선택자들한테도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강좌를 좀 하기 위해서 올해는 현장에서 확통도 좀 겨울방학 때 배정을 해서 좀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올바른 개념이라는 강좌, 이 올바른 개념은 좀 더 뒤에다 설명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강좌, 대부분의 학원 선생님들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강좌가 겨울방학 때 이루어지는 강좌거든요. 그 겨울방학 때 이루어지는 강좌가 모든 강좌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풀이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뭐 연습만 하면 되는 강좌지만 이 개념 강좌가 저는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복습을 하셔야 되는 강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엔제 시즌 1과 엔제 시즌 2가 진행이 됐는데 예전에는 스텝 2에 엔제 시즌 1이 있었고 스텝 2에 이제 고난도 기출 강좌가 스텝 3에 고난도 기출이 있었고 마지막 스텝 4에 엔제 시즌 2가 있었는데 올해는 엔제 시즌 1과 엔제 시즌 2를 3, 4월에 이제 엔제 시즌 1을 나가고 그다음에 5, 6월에 이제 엔제 시즌 2를 나갈 건데 그렇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뭘 할 거냐면 실전 모의고사를 할 겁니다. 특히나 3월달하고 4월달, 5월달, 6월달 요 시즌 1, 2 때는 공통 과목에 좀 중점을 두면서 좀 실전 모의고사의 감각을 좀 제가 좀 여러분들의 실전 감각을 좀 높여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통 과목을 굉장히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공통 과목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필요한 시간을 좀 없애야 됩니다. 그 불필요한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더 저와 같이 만들어줄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면서 그 시선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보여드리는 그러한 실전 모의고사를 훈련을 좀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스텝 3에서는 이제
엔젤 시즌 3 강좌를 진행할 겁니다. 엔젤 시즌 3 강좌와 실전 모의고사 3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통하고 미적 이 같이 진행된 100분간의 시험을 보게 되는 강좌고, 엔젤 시즌 3는 좀 더 고난도 강좌이면서 이 강좌는 이제 7월 달과 8월 달에 이제 구평을 대비해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좀 더 퀄리티가 조금 더 높은 문제들 위주로 좀 형성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요 엔젤 시즌 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평가원, 9월 평가원과 수능을 향해서 좀 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 9월달, 10월달, 11월에는 이제 파이널 강좌로 진행이 되고, 파이널은 이제 러셀에 있는 컨텐츠인 오메가 블랙이라는 컨텐츠와 제가 만든 모의고사 컨텐츠를 같이 섞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3월 달부터 실전 모의고사가 진행된다라는 게 올해 조금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는 진짜 마지막 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재수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이제 진짜 없습니다. 뒤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무조건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처음부터 좀 여러분들을 좀 타이트하게 좀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좀 더 앞에서부터 제가 배치를 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좀 잘 믿고만 따라와 주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이제 그 각 강좌별로 조금씩 특징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올바른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고병훈의 시그니처 강좌입니다. 뭐 물론 저만의 시그니처도 되지만 다른 모든 선생님들의 시그니처 강좌가 전부 다 개념 강좌입니다. 자, 이 올바른 개념 강좌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이 공통 과목에서 또는 선택 과목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수능적인 개념을, 그 수학적인 개념을 수능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걸 문제 어떻게 갖다 적용시키냐를 갖다 보여주는 강좌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 위주로 좀 편성을 했고요. 당연히 기본적인 뭐 개념 설명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문제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갖다 적용을 할 수 있을까를 좀 더 많이 보여주는 그런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 강좌가 가장 중요한 강좌고, 이 강좌는 겨울방학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쭉 우리가 수능을 볼 때까지 가장 핵심이 되는 강좌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주간지를 나눠드리는데, 뭐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러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주간지는 자작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기출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출 문제 중에서 고등학교 2학년 기출, 고등학교 3학년 기출, 그 다음에 이제 평가원, 당연히 이제 사관학교, 그다음에 경찰대 기출까지 좀 다 다양하게 집어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겨울방학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출을 다 많이 섭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올바른 개념 강좌를 하면서 기출에 적용하는 걸 제가 수업 시간에 보여드리면 그걸 이제 숙제로 이제 주간지를 갖고 가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요렇게 나왔던 문제들을 요렇게 적용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습 필기 노트하고 손글씨 풀이 노트를 제가 제공을 할 건데,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스스로 일주일 동안 복습하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 가장 중요한 강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이 강좌만 잘하면 3월 달부터 사실 혼자 공부해도 됩니다. 뭐 문제 막 벅벅벅 푸는 거야 뭐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러나 왜 엔젤을 들어야 되는지는 이제 향후에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바른 엔젤 시즌 1과 시즌 2 강좌는 제가 합쳐서 설명을 하겠는데, 이거의 이제 타이틀 명칭은 준킬러 마스터입니다. 사실 준킬러라고 하면 사실 준킬러라는 개념은 이제 2017 학년도서부터 나온 것 같은데요. 준킬러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공통 과목의 이제 9번부터 13번까지, 그 다음에 뭐 19번부터 20번 요 정도 레벨에 있는 문항들, 소위 얘기하는 뭐 어삼쉬사라고 얘기를 하죠. 뭐 물론 11번, 12번, 13번, 14번이 뭐 쉬운 4점짜리는 아니지만, 근데 최근에 지금 26학년도에 나왔던 수능이나 9월 평가를 보면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적분도 얼마나 빠르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빨리 해결할 수 있느냐를 제가 이제 100% 자작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는 그런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하면서 바로 실전 모의고사 시즌 1, 2에 대해서 같이 병행을 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배웠던 개념들을 바로 문제를 적용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규 시간에는 엔제 시즌 1을, 1, 2를 같이 공부하면서, 요게 이렇게 적용되는 것들을 한번 보면서, 또 이제 실전 모의고사도 보면서, 내가 이 시간 안에, 제가 실전 모의고사는 한 70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22문제를. 70분 동안 이제 보면서, 내가 요거를 요렇게 이 시간에 요렇게 분배를 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지, 좀 고난도 문제는 요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좀 쉬운 것들은 빨리 문제를 풀어나간다. 그리고 계산 실수는 좀 없으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불필요한 시간을 없애는 그런 훈련을 처음서부터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엔제 시즌 1, 2 강좌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틀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반드시 다 맞추는 그런 강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미적분만 진행을 할 건데, 요거는 이제 학원별로 좀 다릅니다. 학원에서 하는 학원이 있고 안 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 엔제 시즌 1하고 2의 이제 선택 과목은 이제 미적분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미적분 같은 경우는 해야 될 게 굉장히 양이 많고,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최근에 나오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제가 다 배치를 해서 문제를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3월 달서부터 바로 겨울에 배웠던 개념을 바로 적용하는 그런 훈련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문제만 벅벅벅벅 푸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이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고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빠르게 풀어나간다라는 실전 감각을 조금 더 키워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전 모의고사 시즌 1, 2 같은 경우는 공통만 진행이 되지만, 공통이 진행될 때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느냐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연습을 한다면, 앞으로 6월달 이후에 이제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 또는 수능을 갈 때 굉장히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될 그런 강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선생님이 굉장히 좀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강좌가 될 겁니다. 요거 잘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올바른 엔제 시즌 3는 이제 고난도, 초고난도 문제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고난도 문제들에 대한 이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강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통 과목은 대부분 14번과 15번, 21번과 22번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28, 29, 30 요 문제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요 미적분 선택 같은 경우는 아마 요 시기가 딱 여름방학 시즌일 겁니다. 여름방학 때 이제 요 강좌를 딱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공통 같은 경우는 정규반에 이제 뒷타임에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아마 요 엔제 시즌 3는 조금 더 이제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끔, 흐름에 맞게끔 저희가 좀 문제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문항을 배치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출제자의 의도를 좀 많이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들을 조금 더 간략하게 하는 그러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엔제 시즌 3까지 딱 진행이 되면 바로 9월 평가원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9월 평가원을 딱 보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즌 3는 이제 그동안 배웠던 그 내용들을 전문항, 30문항에 대해서 공통 미적을 같이 하면서 이제 실력을 체크하는 그런 강좌입니다. 이제 요때서부터 이제 실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어느 정도의 이제 실력에 올라와 있고,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지금 계산 실수가 이루어지는지 이걸 명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강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때서부터 여러분들이 실전 모의고사 들어도 되지만 3월 달부터 그런 실전 모의고사 훈련을 만약에 계속 다 했다면 여기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남들이 조금 버버벅 될 때 여러분들은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갖추고 있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기출 고난도는 사실 이 강좌는 현장 강의에도 없습니다. 근데 요 강좌는 제가 이제 요걸 왜 해놨냐면, 이제 기출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그런 강좌는 대부분 임강 선생님들께서 하시죠.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현강 학생들한테 이제 제공을 할 겁니다. 손글씨 풀이하고 같이 제공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출 중에서 조금 예전 기출 중에서 정말 어려웠던 기출들이 있거든요. 그 어려웠던 기출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석하고 접근하는 방법, 이것들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그냥 쭉 해설지만 보고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좀 더 손교시 풀이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조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장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출 고난도를 만약에 현장 학생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좀 고난도 기출 2012학년도서부터 좀 고난도 기출들을 좀 기출문제집 사셔서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개수 세는 것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출고난도는 현장 학생들한테 제가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실전 모의고사 시즌4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러셀 오메가 블랙이라는 컨텐츠와 제 실전 모의고사 올파고 이렇게 총 두 가지를 이용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보면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마 9월달, 10월달, 11월달 이렇게 총 3개월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건데 아마 11월달 같은 경우는 수능 보기 첫째 주까지만 딱 수능이래 11월 첫째 주까지만 진행이 될 겁니다. 요거는 진짜 말 그대로 수능을 향해서 이제 얼마만큼 내가 도달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나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현재 위치가 요만큼인데 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부족하니까 뭘 잘 보완해야 되고 내가 현재 위치가 거의 뭐 잘 나오고 있어.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하면서 타 과목까지 잘 쭉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강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전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한 2027학년도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관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딱 하시면 이제 바로 수능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2027학년도, 그러니까 2026년이죠. 겨울방학 현장 강의 일정입니다. 일단 특강과 정규반 두 가지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이제 올해는 이제 세 군데를 나갑니다. 러셀 센텀과 러셀 강남, 그 다음 러셀 청주, 이렇게 세 군데를 나가는데, 러셀 센텀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제가 출강을 하고, 강남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 출강을 하고, 청주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제가 출강을 합니다. 특강으로는 대부분 선택 과목으로 다 제가 이제, 배치를 했고요. 시간은 저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정규반은 전부 다 공통입니다. 그래서 공통은 이제 수원과 수투를 같이 나갑니다. 대부분 3시간 30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개념 강좌서부터 시즌1, 시즌2까지 쭉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개념 강좌도 제가 수원, 수투 따로따로가 아니라 파트 1, 파트 2, 파트 3라고 해서 파트 1은 수원의 지수로그와 함수의 극한 수투의 함수의 극한 연속, 파트 2는 수원의 이제 삼각함수하고 수투의 미분, 그 다음에 파트 3는 수원의 수열과 그 다음에 수투의 적분, 이렇게 파트 1, 파트 2, 파트 3로 이렇게 나눠서 교재로 구성을 해서 겨울방학서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제 시즌 1, 엔제 시즌 2도 이제 뭐 시즌 1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 수투 이렇게 합쳐서 통합본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모의고사는 일정이 이미 나왔습니다. 물론 이 평가원 일정은 이거는 미정입니다. 사실 이게 평가원은 아직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가로 좀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시험 보게 된 3월 학평이 3월 24일 날 화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 다음 날 또는 그 다다음 날 안에는 무조건 촬영을 해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무료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고비영훈을 치면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5월 학평, 7월 학평, 10월 학평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이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 현장 강의가 아마 8월 말쯤에 끝나니까 딱 9월 2일 날 엔제 시즌 2가 딱 8월, 엔제 시즌 2하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 시즌 2가 딱 8월 말에 끝나니까 9월 2일 날 만약에 평가원 모의고사를 본다면 딱 확인하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틀렸던 것만 쭉 정리하면서 모의고사를 보면 아주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제 수능은 11월 19일, 올해보다는 조금 더 늦춰졌습니다. 올해 11월 13일이었죠. 11월 19일 목요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해설은 되도록이면 다음 날 또는 그 다다음 날은 제가 무조건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덮프 모의고사입니다. 사실 이제 덮프 모의고사는 러셀에서 이제 시험을 이제 보고 있는데, 요
더프 모의고사 플러스 제가 이제 하나는 일정이 아직 안 나왔는데 오메가라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오메가 모의고사는 이제 전대실무 모의고사도 있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나오면 바로바로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해설 강의를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보니까 더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근데 원래 요 11월 더프하고 9월 더프는 제가 알기로는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입니다. 이제 올해도 보니까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이 3월달, 4월달, 5월달이 가장 중요한 더프 시험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8월은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이렇게 7월달은 이제 7월 합평이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고 8월달 같은 경우도 9월 평가원까지 뭐 몇 주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 뭐 아이들이 되게 그렇게 수험생들이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에. 그러나 어쨌든 내년에 더프 모의고사도 굉장히 촘촘하게 다 있다라는 거. 제가 되도록이면 해설 강의를 거의 촬영을 할 겁니다. 거의 뭐 하루 이틀 안에 다 촬영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요거는 또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2027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이 이제 제가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28학년도서부터는 교과 과정이 바뀌기도 하고 과목 자체가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 미적분이 없어지면서 확통으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이야 뭐 상관이 없겠지만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은 확통을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가 마지막이다. 배수의 진을 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요거 올해를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이나 좀 많이 부담이 되실 텐데 사실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해왔던 대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학교생활 충실히 하고 내신도 충실히 마무리 지으면서 중간에 수능 공부를 잘 따라오시면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도 내년에 굉장히 좀 준비를 많이 했고 그리고 내년을 위해서 지금 벌써부터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저도 내년에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 한 발 더 앞서서 조금 더 먼저 나가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드릴 테니까 내년에도 저를 믿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한 해 굉장히 힘든 가시밭길이 예상이 되지만 그 가시밭길도 여러분들의 어쨌든 간에 한 번쯤은 경험해 봐야 될 그런 소중한 그런 보물과 같은 그러한 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그런 경험이 없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크게 성장하는데 아마 크게 성장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힘든 시기도 좀 잘 견딜 수 있게 선생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힘든 점들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하면 제가 많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7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들 앞으로 저와 함께 1년을 잘 한번 보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